오늘 갤럽 여론조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지점은 TK에서 김문수 후보가 50% 언더로 내려간 측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대선 결과 보면은요, TK 지역에서는 보수 진영 후보가 항상 한 70% 정도는 득표를 해요. 그리고 민주당 후보는 20% 칸실이 넘는 정도 득표율을 네. 기록하거든요. 근데 지금 조사한 거 갤럽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김문수 후보가 48, 이재명 후보가 34,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6 이렇게 나와요. 네. 네. 근데 34 나오는 것도 이것도 처음 보는 숫자예요, 사실은. 이거 다른 그렇죠. 어떤 선거에서도 보기 어려웠던 숫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30%만 좀 넘겼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TK도 대구하고 경북을 나누잖아요. 네. 근데 지난 대선에서도 보면은 경북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좀 선전했어요. 경북에서는 조금 많이 가져갔거든요. 네. 근데 대구는 박해요. 대구는 20% 넘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지금 대구도 뭔가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TK는 우리가 남이가 이거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안동 출신이기도 하고 안동 유림에서도 지지하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맞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구는 조금 득표율이 떨어지더라도 TK에서는 이전보다 확연하게 많은 득표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겠다. 네. 그리고 더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보수층이 10명이라고 하면 보수층 가운데 6명밖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명 네. 중에. 예. 네. 그러니까 이게 TK 여론이 이렇게 나오는 게 보수층이 실망한 보수층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마뜩지 않다고 생각하는 보수층이 꽤 많이 있다. 네. 그걸 막판 결집하려고 지금 뭐 온갖 노력을 네. 하는데 네. 안 돼요? 이게 글쎄요. 물론 아까 우리가 샤이층 얘기했지만 그중에서 일부는 아마 틀림없이 투표장으로 가려고 하고 맞아요. 또 계속 반명 분위기를 고조시키거나 이제 네거티브가 막 더 심하게 나올 가능성이 그렇겠죠. 있거든요. 네. 그런 방식으로 좀 결집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이거보다는 좀 낫겠지만 이전에 민주당이 득표했던 것보다는 영남 지역에서 확실히 더 많이 득표하는 현상은 저는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합니다. 아니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이 사실은 보수 진영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인데 실제로 지금 갤럽 여론조사 이렇게 나오는데 투표 당일에 좀 어떻게 될 거라고 관측하십니까? 지역별로 좀 다르긴 할 텐데 TK는 지금보다는 좀 격차가 붙을 거라고 봐요. 붙을 거라고 보십니까? 작년 네. 총선 때도 특히 제가 이제 고향이 부산이어서 부산은 굉장히 전화도 자주 받고 작년 총선 때도 사실 총선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부산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선전할 맞아요. 거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뭐 거의 몰표가 저쪽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막판 결집이 뭐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는 뭐 정확히 예측은 못 하겠지만 제 생각은 이게 이제 변하지 않는 이 추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바이어스 말고. 이제 19일 남았나? 18일 남았나? 18일 남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이어스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게 이렇게 엄청난 무슨 외생적 충격이 생길 가능성은 없으니까. 없고. 네. 그러면 현재 그 구도는 안 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 어디 가서 며칠 전에 이번에 역사상 처음으로 이재명 후보가 3관왕 달성할 거다. 3관왕 달성한다.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보통.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 당선 때 530만 표 차이가 격차가 제일 컸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때 더 크긴 했는데 그때는 뭐 다자구도였기 때문에 맞아요. 보수가 분열했으니까 그때는 빼고 이번에 이제 530만 표를 넘길 거라고 봅니다. 지금 한국갤럽 기준으로 20% 또 20 오늘은 뭐 22% 되잖아요. 네. 저는 20% 정도 차이가 날 거라 보는데 18에서 20. 20이면 이제 유효 투표수로 하면 1%가 30만 표 정도거든요. 이제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맞아요. 600만 표가 된다. 차이가. 네, 그 22%면 600만 표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최다 득표율. 박근혜 당선됐을 때 51%. 그거는 많이 넘기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사실 통계가 그렇게 팍팍 안 변합니다. 예. 대선 통계도 한 미세하게 변하는 거지. 예, 근데 한 52, 3%는 올 것 같아요. 52, 3% 나온다? 그러면 이제 금메달 2개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하나는 그 선거 당일날 이제 방송국에서 당선 확정 팡 때리잖아요. 오, 네. 그렇지. 그 제일 먼저? 밤 언제 때려지는가. 그게 제일 빨리 빨리? 때린 게 역시 아. 격차가 제일 컸던 이명박 당선 때 네. 오늘 확인해 보니까 밤 10시 47분이다. 아, 10시 47분에 때렸는데. 제 지금 벌써 생각에는 신나셨나요? 왜냐면 우리가 방송 방송 시간을 잘 빨리 잡은 끝내-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빨리 끝내시죠. 11시부터 알려줘. 이거 아. 지금 보니까. 10시 좀 넘으면 확정이 뜨지 않겠나. 네. 아니, 이 제가 볼 추세는 때는- 안 변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늦었는데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럼 몇 방구석 시야? 출구조사 나오자마자 그냥 게임 끝날 것 같은데. 아,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갈 봐서는.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왜 망원집 나왔잖아요. 네. 근데 정말 망원 제조기. 그래서 그 8만 대장경 같은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씩 그 리바이브를 해갖고 이제 잘근잘근 이제 네. 심는 작업에 들어갈 아니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단일화 후유증 때문인지 현역 의원들도 도와주는 모양새가 잘 언론에 연출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보기가 좀 딱해요. 현장이 너무 썰렁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무슨 군수 선거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인데. 아 근데 저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지금 오다가 전철에서 네. 뭐 속보 같은 게 워낙 뜨니까 네. 보니까 속보에서 또 권성동 의원이 또 막 자폭을 했더라고. 이게 그 표현이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을 얘기해서 시대 정신 좀 뭐지? 엄청나네.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윤석열과 이재명의 동반 퇴진이래. 그리고 윤석열이 뭐 탈당이든 출당이든 윤석열이 스스로 퇴진할 것이다. 이게 시대 정신이라는 거예요. 아휴, 그래서 내가 야 동반 퇴진 그러니까 이재명을 끌어안고 같이 죽자 뭐 농계냐? 그러니까 이게 시대 정신 이 양반 사형수잖아요 실질적으로. 아니 그렇죠 사형수죠. 사형수잖아요. 풀려나 있는 사형수죠 쉽게 네. 얘기해서. 예. 지금 추가 기소가 안 돼 있지만 군형법상의 그 군사반란죄도 기소를 해야 되는데 아마 할 거예요. 그거는 사형밖에 없어요. 무기징역도 아, 없어. 아예. 근데 사형수가 뭐 무슨 시대 정신을 자기가 뭐 구현을 하고 그럼 프랑스 대혁명의 시대 정신을 모가지 날라간 루이 16세가 구현했나? 이거 권성동이의 이 말 한마디 하나가 다 보면 이분들은 좀 자폭인 것 같아. 아니 그리고 중앙일보가 이제 전수조사를 한 모양인데 김상욱이 떠나서 지금 107명의 국회의원인데 어제 오전까지 페이스북을 전수조사했더니 아직도 10명의 의원은 김문수 관련된 유자가 등장하는 어떤 사진이나 게시물도 올리지 않았다는 건데 우리 대변인님만 해도 지금 페이스북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도배를 하고 있죠. 네. 지금 네. 아 그리고 저희는 사실 푸사도 다 많이 바꿨거든요. 이재명 후보도 바꿨대요 네, 얘기 들어봤더니. 네, 네. 그래서 뭐 제가 아는 사람들은 뭐 카톡이고 텔레그램이고 다 푸사가 이제 이재명 후보님이라 갖고 정말 헷갈려요. 아 누가 누군지 네. 다 이재명이야 네. 지금 보니까. 네. 근데 여기는 왜 그럴까요, 그 의원들이? 창피한 거죠. 김문수가 창피한 거야. 지금 자기 당 예. 후보라는 것도 너무 창피하고 그 사람을 아니. 지지하는 것도 표현하는 게 근데 창피한 더 거예요. 현실적으로 더 계산해서 안 올리는 게 본인한테 득된다라고 그렇죠. 계산하는 선을 그럴 수 긋고 하는 있죠. 게. 네. 왜냐하면 그럴 수 다음 있죠. 선거도 당장 내년 지방선거 나오고 싶은 그렇죠. 사람도 있을 네. 거예요. 예, 계산의 결과 나온 거라고. 아니, 그것도 안 넣는 게 그렇고 낫겠다. 심지어는 대구 경북 선대위 발족식이 13일에 있었는데 네. 거기에 김석희, 권영진, 김영동, 유영아 이런 분들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발족식 하는데 안 나왔대. 현역 의원이 한 명 나왔다고. 아 그리고 이제 김문수 그 후보가 만찬을 했는데 네. 국회의원이 한 명 나왔대 보도에 따르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공당의 대선 후보인데? 거기가 공당 정상적인 당이 아니죠. 거의 해산당에 마땅한 위원정당이라서. 아니 근데 그럼 보통 대선 때요. 그 당의 의원들이 안 움직일 때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어차피 대선 져도 배지는 나는 계속 달고 있으니까. 나는 3년 더 남았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 저도 나는 국회의원직 그대로 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뭐 기득권으로 비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나는 절박하지는 않아. 그리고 그건 국회의원 왜- 해먹기는 야당이 더 재밌어요. 네. 특히 초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성으로 뭐 발언하고 뭔가 좀 이렇게 할수 이러려면은 있으니까, 네. 야성을 발휘하려면 야당인 게 더 하는 맛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관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네. 적극적으로 당원들하고 열심히 선거운동 안 해도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주류 눈치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차피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면 국민의힘은 뭐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반명 분위기를 끌고 가가지고 다시 또 뭐 결집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겠지만 네.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문제는 뭐냐면 김문수 후보가 대선에서 지잖아요. 그럼 김문수 후보는 김문수 이퀄 윤석열 이퀄 정광훈 이퀄 자유통일 뭐 이렇게 묶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친윤계하고도 다르잖아 결이. 물론 제가 볼 때 자칫하면 탈당하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이퀄
윤어게인당 그리고 거기 또 분화돼가지고 정광훈, 김문수 그리고 친한 게 그리고 다수의 친윤은 막 흩어지거나 막 이런 현상이 나오면은 거의 4분열 오열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먼저 이렇게 발 쑥 담궈가지고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가서 그게 오히려 아니 족쇄가 근데 될 그런 수도 모습의 있지. 전초전 같은 게 지금 아직도 윤석열 탈당 가지고 정리를 못 하고 있으면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 근데 뭐 지금은 지가 스스로 탈당을 하든 출당을 시키든 국민의힘 당헌에 의하면은 표현이 네. 제명이 제일 강력한 거고. 제명이. 네, 그다음에 그치. 탈당 권유예요. 권유를 했는데 안 하면 뭐 일정 기간이 지나면 탈당으로 그냥 효과가 간주? 예. 발생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뭐 보통 출당이라고 표현하죠. 예. 그러니까 스스로 탈당해라. 기간이 지나면 그냥 출당이다. 출당이든 뭐 제명이든 저는 뭐 전혀 아무런 영향이 의미 없다. 뭐 언발의 오줌 누기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참 이거 잘 모르실 텐데 그 국민의힘이 왜 지금 안 모이고 안 움직이느냐? 그거는 그 기관 조직이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기관 조직이. 예, 국민의힘의 기관 조직은 굉장히 셉니다. 전통도 오래됐고 한 30년. 네. 그 기관 조직이 큰 선거를 바꾸거든요. 승리할 때 보면. 그러니까 이제 3년 전에 윤석열이가 이겼을 때도 그 당내 경선 때 홍준표하고 붙었을 때도 이 조직이 다 바꾸는 거예요. 그다음에 본선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그것을 조직을 관리해온 사람이 중요해요. 이영수 회장 같은 이영수 경우. 회장 예.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안 들어갔잖아. 예. 이 김문수 도와준다고 말은 하는데 여기서 안 움직여. 그러니까. 왜? 김문수 도와줘봤자 어차피 20% 참패는 명백하거든요. 이영수 그분은 이 선거판 읽는 건 도사예요. 미쳤다고 내가 여기다가 돈 쓰고 그분은 뭐 돈도 어마어마하게 써요. 그러니까, 그 네. 전국 조직이 막강해요. 거기가. 예. 그 새 미준이라 하죠. 새로 압니다. 미래를 예. 준비하는 모임. 그 전에는 이제 뉴 한국의 힘. 그 전에는 한국의 힘. 제가 그 이명박 때 박근혜 때 대선 때 움직이는 걸 보니까 강력했죠. 깜짝 놀랄 정도로 유능한 사람입니다. 일단. 예. 근데 여기가 안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국회의원을 움직이거든요. 국회의원들은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어떤 국회의원도 어떤 네. 지자체 출마자도 대통령 후보도 여기 와서 엎드려야 돼요. 여기가 안 움직이니까 끝난 거지. 그 세미준의 그 이영수 이분이 스카이데일리도 거의 움직이고 있지 않나요? 뭐 그 정도가 아니라 네, 스카이데일리도 워낙 그 영향력이 논란- 엄청나신 네. 분이고 사실은 뭐 이렇게 말하지만은 언론인들도 굉장히 많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근데 저는 사실은 김문수가 윤석열의 탈당에 대해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윤석열과의 관계가 깊지는 않은 것 같다는 게 윤석열의 통화 내역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계엄 당일에 누구랑 통화했는지 이런 것들이 쭉 나왔는데 우리 김문수 후보님은 엿새 뒤에나 통화하는 그런 분이야. 거리가 왜 못 있네. 내보내는 겁니까 도대체? 김성환 평론가님.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이 있잖아요. 지난 탄핵 국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키겠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제일 강성으로 분류됐던 사람인데 아마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선거 승리가 절박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줬으면 아니면 자기 마음으로라도 빨리 그냥 떨어뜨려 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자기 지층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딜레마에 빠져있기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까 결단을 주십시오. 결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뭐라 합니까? 뒤로 자빠져가지고 나를 밟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밟지를 못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날 못 밟을 거라는 거 알고 내가 당내 이 정도 기반 갖고 있고 이 사람은 아직도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데 탄핵 국면에서 뭐 중앙일보 기사나 다른 데 봐도 그렇지만 나는 그래도 40% 이상 지지 갖고 있는 사람이야. 네. 여전히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날 니네가 버려? 선거에 안 좋을 텐데. 버려볼 테면 버려봐.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답이 안 나와. 그 윤석열 탈당을 둘러싸고 이제 김문수 후보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하고 네. 이제 엇박자가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 정말 극한 직업일 것 같은 게
이게 국민의힘의 이제 지지 기반을 보면 여기 윤 어게인, 뭐 전광훈 이런 이제 극우서부터 이제 쭉 가서 경선에서 43%쯤 얻었던가요? 그 한동훈을 지지하는 합리적인 보수까지 이렇게 스펙트럼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윤을 버렸을 때 혹은 윤을 잔류시켰을 때 잃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안 잃어보려고 결국 김문수하고 그 윤석열하고 서로 뭐 탈당한다 뭐 이러면서 뭐 출당 제명 이러면서 그냥 위장 탈당 쇼를 벌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약간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이게 탈당한다는 것, 탈당한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아니면서 이 모호한 그런 스탠스를 둘이 같이 짜고 그런 자작극을 벌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비대위원장이 안 이르려고. 윤석열 이제 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탈당을 권유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김용태는 보면 약간 여리여리해 보이잖아요. 그 윤석열은 경로로 유명하고 전화하면 어떤 답이 돌아올지 너무나 궁금해요, 진짜. 그게 화내지 않을까요, 지금 보니까? 택도 없는 얘기다. 제가. 윤석열이란 사람이 정말 안 되잖아요. 무슨 김용태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친윤 주주들이 한독수를 계속 세우려고 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자기네 원죄가 있거든. 어쨌든 선거를 치르려면 윤석열을 옹호하는 이른바 내란 세력이 됐다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해서든 이미지를 지워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김문수로는 불가능해 그게. 그러니까 한독수라고 하는 새로운 카드를 넣어서 자연스럽게 한독수로 밀고 가면 자기네들이 윤 계엄한 거, 내란 일으킨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옹호하고 아스팔트로 나간 거 이런 게 한독수로 자연스럽게 싹 희석되는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대선에서 패배했더라도 그 여세를 밀고 가면 자연스럽게 자기 과거의 죄가 속죄가 될 거라고 하는 자기들도 잘 알지 왜 모르겠어요. 그걸 구상을 했던 건데 지금 정반대로 거꾸로 확 가버렸잖아. 그러니까 네. 제가 그러니까 봤을 지금 때 안 되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는요 이미 경선을 통과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본인의 엄청 큰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것 같고 진짜 맞아. 살면서 이렇게 기자들한테 주목이 되고 언론에 내 이름이 실려 윤석열이 나가다만 난 상관없어 이거를 즐기고 싶어하는 것 우리에서 같아. 정확히 본 게 사진 보면 얼굴이 좋아. 너무 혼자 얼굴은 좋아 내가 뽕 맞은 것 보니까. 같아. 네. 정말로 좋아. 주변에서 너무 신나. 마이크를 예. 끄고 내리는데도 웃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은 그냥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없다. 인생의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그게 정치인인 것 같아요. 그 희열을 느끼는 게 약간 이게 카타르시스 뭐 뽕 저도 맞은 것처럼 이렇게 상관없어. 되는 거예요. 맞아. 그거 중요한 게 왜냐하면 아니에요. 이분이 대중의 그리고 언론의 이런 주목을 받은 지가 너무 오래됐잖아. 맞아요. 네. 너무 오래 굶었거든.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그냥 대박 났으니까 뭐 3억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뭐 정치하시니까 잘 아시겠네.